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틱 장애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뇌 신경학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뇌 기저액 이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저액은 대뇌 피질이나 시상, 뇌간 등 다른 뇌 부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 기능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몸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전환시킵니다. 또 불안이나 공포, 쾌락 등의 감정과 사고 능력에도 관여하며 이를 운동 능력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꾸준히 키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성장기 동안 두뇌 역시 발달을 이뤄나가는데요. 환경적인 영향이나 스트레스, 외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대뇌 기능이 약화되면 두뇌는 불균형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두뇌 심부에 위치한 기저액의 이상이 생기면서 틱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다가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동공은 커지고 심장은 두근두근 빨리 뛰게 되죠. 이런 심한 불안과 공포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긴장한 나머지 흔히 얼어붙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기저액에서 몸의 움직임과 심리적인 부분을 통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기저액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시에는 운동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움직임의 부조화가 발생되어 틱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틱 장애 초반에는 눈 깜빡임, 미간 찡그림, 코 실룩거림 등이 동작을 보일 수 있고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서 입 벌리기, 혀 내밀기, 목 움직임, 어깨 들썩임, 배 꿀렁임, 손가락 구부리기, 다리 움직임 등 여러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잠재성이 짙은 경우 초기에 음성틱이 함께 나타나거나 동작틱이 진행되는 도중에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작틱과 음성틱이 함께 보인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투렛 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치료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예후가 불안정하므로 아이의 증상을 더욱 꼼꼼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저액이 감정과 사고에도 관여하는 만큼 틱 장애를 앓는 아이들 중에는 기질적으로 예민하거나 쉽게 흥분 또는 강박적인 성향을 띠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일반 아이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다 보니 아이의 심리적, 환경적, 신경학적인 스트레스들은 기저액 이상의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틱 장애를 증폭시키는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TV, 핸드폰, 컴퓨터 등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은 시지각을 통해 신경학적인 스트레스를 누적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학습이나 부정적인 감정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잦은 감기나 비염 등 두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만성질환과 밀가루, 기름진 음식 등 두뇌의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모두 틱 장애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좋은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국 틱 치료의 핵심은 기저액 기능을 강화하고 성숙도를 증가하여 틱 유발 인자에도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두뇌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전반적인 두뇌 신경계를 강화하여 틱 증상이 자연스럽게 소강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틱 장애 치료는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료해온 질환인 만큼 두뇌의 과항진과 흥분율을 낮추고 신경과민을 억제해 틱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로 세계적인 논문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가바와 같은 뇌안정 호르몬이 충분한 농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안정적이면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목표로 치료하고 있는 만큼 두뇌 성장에 기반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오래되었거나 강도, 횟수가 심한 경우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쓰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니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치료하시 바랍니다. 상담한 의사 기호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